초딩 처음에 들어갔을 때 숫자가 뭐밖에 없었어요? 자연수밖에 없었죠. 그죠? 1, 2, 3, 4 세면 100까지 세면 끝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도 세야 되고 분수도 세야 되고 소수도 세야 되고 루트도 세야 되고 등등 수의 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어? 삼각함수도 결국에는 수의 범위 확장이거든요.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중앙값 3화 때 잠깐 했었던 거. 그죠?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로그라는 게 있고요. 지수는 확장이 됐네요. 그죠? 지수 법칙 뭔지 알잖아요. 2의 3승, 뭐 3의 2승, 3의 2분의 1승, 루트하고 똑같아요. 루트 3대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렇게 수의 범위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수의 범위의 확장에 고딩에서 이루어지는 허수도 나왔었네. 그죠? 허수도 있었고요. 그 수의 범위의 확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교육 과정에서는 진짜 수범위 확장의 마지막 파트에 붙어 있어가지고 와 진짜 마지막이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직 로그도 안 나오고 안 나온 게 좀 있어가지고요. 순서가 뒤집혔네요. 자, 뭐가 됐건 행렬이에요. 그죠? 수학은 뭘 다뤄요? 수학은 수를 다루잖아요. 그죠? 수를 어떻게든 좀 편안하고 아름답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죠? 실생활에서 보게 되는 내용들을 이 수학이라는 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처음에 1, 2, 3, 4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절반 필요하니까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뿐이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어지간히 대충 이 정도면 아름답네. 관찰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을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렇대요.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이 이거거든요. 가게가 A 가게에는 재고가 밀가루 15, 12, 25kg 있고요. B 가게에는 20kg, 10kg, 21kg 있대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또 뭐 1월 달 재고일 수도 있고요. 그죠? 2월 달 재고, 3월 달 재고. 이 똑같은 형태 포맷을 가지는 이 데이터를 겁나게 많이 다뤄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게 할 때마다 A 가게 밀가루 얼마, A 가게 소금 얼마, A 가게 설탕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자료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아니면 이걸 수학적으로 다루게 되는 방법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으면 좀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수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 수의 범위의 확장, 그 상황을 행렬이라고 부르게 돼요. 결국에 사실은 이거는 순수 수학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수학을 어디 딴 데서 써먹다, 뭐 경제학이나 뭐 통계학이나 뭐 등등등, 아니면은 전자전기에도 쓰이긴 하거든요. 이게 아주 다양한 분야에 쓰이긴 합니다, 사실은. 응용수학에 가깝고요. 순수수학, 도구수학의 의미로는 고딩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딩에서 빠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고요. 현, 다시 들어왔는데요. 어려운 건 다 빠져서 들어왔어요. 행렬도 사실 뒤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이 사라진 채로 그냥 껍데기만 들어왔어. 본질을 하여튼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그럭저럭 할 만하고요. 근데 기본 이론 내용은 접근은 그럭저럭 편안하게 가는데 아마 문제풀이에서는 조금 벽이 생길 거야. 똑같아. 비슷비슷해요. 앞에 순열조합 파트도 그랬죠. 그죠? 이론 파트 정리할 때랑 문제 파트 정리할 때 또 다른 산 하나가 더 나타나는 안타까운 파트예요. 함수 파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분 적분 파트도 그렇지가 않고요. 근데 여기는 기본 이론을 이해했다고 해도 뭔가 문제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파트예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뭐가 될 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고려를 한 거야. 실제 상황에서. 실제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묶어서 처리하는 형태가.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행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잖아. 그죠? 이 캐릭터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를 이렇게 여기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괄호쳐 가지고 쭉 이렇게 써 가지고 나타낼 거야. 이렇게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세 줄. 그죠? 그죠? 여기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고요? 이쪽 라인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건 1번 행, 2번 행 이렇게 되고요. 그죠? 여기는 1열, 2열, 3열 이렇게 부르고요. 그죠? 그럼 이건 얘기하면은 2행 그리고 어떻게 3열 구조를 가지는 행렬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도 표현하고요. 뭐 2x3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2행 3열. 행열. 우리 지금 배우는 챕터의 제목이 행열이잖아요. 그래서 행 순서 행 숫자 열 숫자. 그래서 2x3 곱하기를 by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x3 행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럼 3x2 행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3x2 행열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행이 3개, 열이 2개, 3x2 행열. 그죠? 이거는 2x3 행열일 거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관찰하고 다루고 싶은 계산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걸 행렬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거기에 각각에 들어있는 이 새끼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분이라고 부르겠대요. 성분이라고 부르고요. 행렬은 아까 얘기했죠. 1행, 2행, 3행이고요. 1열, 2열. 그래서 이건 3x2 행렬이고요. 그죠? 가로 쪽이 행이고요. 세로 쪽이 열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생활에서 관련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행렬로 바꿔서 표현하고 다룰 수가 있게 되겠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자, 밀가루 재고 토탈 알고 싶으면 뭐만 하면 돼요? 1열 성분만 처리하면 돼요. 그죠? 1열 성분 다 더하면 밀가루 재고량이고요. 2열 성분 하면은 두 가게 소금 재고량이고요. 3열 처리하면은 이거고요. 그죠? 네, 아니면은 A 가게 재고 토탈하면 이쪽만 1행만 처리하면 되고요. B 가게의 재고 토탈하면 2행만 처리하면 될 거고요. 그죠? 관찰하고 싶은 데이터를 뽑아서 쓰기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행렬이랑 구조를 처리하게 되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n by n이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이 몇 개? 3행, 2행, 3열. 그래서 이건 2 by 3 행렬이고요. 그죠? 이거는 행이 한 개네요. 열은 하나, 둘, 셋, 넷. 그죠? 1 by 4 행렬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죠? 네, 여긴 어떻게? 2 by 2네요. 그죠? 그죠? 여기 보니까 행개수하고 열개수가 같네? 그죠? 2행이고 2열.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행개수, 열개수가 똑같을 때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요. 별거 없죠? 뭐?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래서 2차 정사각행렬. 3개면 어떻게 될 거고요? 3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별거 없죠? 자, 행렬 성분이에요. 여기는 몇 행 몇 열이죠? 여기는 1행의 1열이죠. 그죠? 그죠? 여기는 몇 행이에요? 여기는 요 자리는 1행의 1열, 2열. 1행의 2열이죠. 그죠? 여기는요. 여기는 2행의 3열이죠. 그죠? 그죠? 대충 느낌이 오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있었다 칩시다. 그죠? 그래서 그 성분을 나타낼 때 여기에 행번호, 열번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여긴 당연히 A11일 거고요. 1행, 1열. 여기는 어떻게 돼요? A에 1행, 2열이니까 A12 성분이라고 나타내게 될 거고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1행에 3열이니까 1행에 1, 2, 3, 3열 A13 성분이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는 얼마? 불러봐. 여기는 A22, 여기는 A2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호는 일정하게 I행 제열이 맞나요? 그래서 AIJ 이런 형태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알겠죠? 행렬을 표현할 때는 행과 열의 번호를 표현할 때는 미지수를 I하고 J를 보통 써요. 그래서 AIJ 이런 식으로 수문자 AIJ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성분값 딱히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게 다고요. 자, A의 1, 2 성분 1행 2열 성분이네요. 그냥 3이네요. 그죠? 이건 2행 3열 성분 A23고요. 2행의 3열 오네요. 그죠? 특이한 거 없어요. 그죠? 자, 서로 같은 행렬, 강렬이 두 개가 똑같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기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그 범위 안에 그냥 있습니다. 두 개 행렬이 똑같아요. 같은 행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각각의 성분 값들이 그대로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성분 위치에 있는 값들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에이씨, 안 한 게 뭐가 있냐? 자, 똑같아야 돼요. 그죠? 각각 위치의 값들이 전부 다 일치해야 두 개의 행렬이 똑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AIJ로 표현하기로 한대요. 이행 성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이행 성분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45 얘기해달라는 얘기고요. 3열 성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1열, 2열, 3열.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이죠. 3열 성분 결국 어떻게 되고요? 그냥 150 될 거고요. 그죠? 이건 1행, 3열, 1행, 3열이니까 1일 거고요. 이건 뭐야? 2행 얼마? 1열. 얼마죠? 1이고요. 그죠? A22, 2행, 2열이니까 여기 4네요. 그죠? 여긴 2행, 3행에 얼마? 1열이니까 얼마죠? 6이고요. 그죠? 일치가 안 되네요. 의견이. 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할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뭘 얘기합니까? 이 두 개 행렬 값이 똑같아야 된대요. 두 개. 행렬의 상동, 행렬이 일치할 조건.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죠? 각각의 성분 위치 값들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3의 6이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될 거고요. C는 그냥 바로 마이가 나오네요. 그죠? B 뿔 1이 2가 되니까 B는 그냥 1이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실수 A, B, C 값 결정하라 그랬으니까 행렬의 상동 조건, 각각의 위치 성분 값들이 각각 다 일치해야 된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죠? 별거 없어요. 자, 봅니다. 자, 행렬 A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AIJ.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이고요. 이게 열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1행, 2행. 그럼 결국에 2행 몇 열? 2행 3열이라는 얘기네. 그죠? 그죠? 그러면 2행 3열이니까 행은 2개, 근데 열은 3개. 그럼 자리가 3개, 자리가 2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정의된대요? aij 값이 각각의 성분 값이 2i 곱하기 j래요. 그럼 a11 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a11 자리, 그죠? 그죠? a11 자리는 앞에다 2 곱하고 뒤에 거 빼기. 그러면 결국 뭐야? 2 빼기 1 돼버리겠죠? 그냥 여기 1이네, 그죠? 그죠? 이 자리는 뭐가 되고요? a의 1행 2열 성분. 앞에 거에 2 곱할 거예요. 그럼 2 될 거고요. 2 곱하기 앞에 거 1, 그죠? 빼기 2 하니까 여긴 0 돼버리겠네요. 그죠?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함수식하고 비슷하죠. 그죠? 함수에 값을 대입해가지고 함수값 결정해요. 여기 행렬의 성분값을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나머지는 안 할게요. 자, 이건 뭐죠? 3행의 3열, 3바이 3이네요. 3바이 3, 그죠? 3바이 3이고요. 3개,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의 3바이 3입니다. 그죠? 여기는 뭐였죠? A의 11이고요. 여기는 A 13이고요. 그죠? 여기는 21이고요. 얘는 A의 23고요. 2행 3열 성분. 여기는 31이고요. A는 3가 돼버릴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장하죠? i가 j보다 클 때, 그죠?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클 때라고 주장을 해요. 그죠?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클 때.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행번호하고 열번호가 어떻게 되는 위치죠? A11, 여기는 A22, A33, 그죠? 그러면 행번호하고 열번호가 같은 데고요. 대각선 요쪽은. 그죠? 요쪽은 어떻게 됩니까? 행번호가 열보다 크죠? A21 돼버리고 여기는 얼마? A31 될 거고 A32 될 거고요. 행번호가 열번보다 커요. 그죠? 그럼 결국 여기는 뭐야? 전부 다 자기 자신 I 뱉어낸대요. 행번호 뱉어낸대요. 그죠? 그죠? 여기 채우면 될 거고요. 그죠? 같거나 작을 때, 행번호가 열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열번호에 더하기 1 해달래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위에 있는 세 개는 열번호가 행번호보다 커요. J 값이 I보다. 그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정리를 해보자면 요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초록이는 얘한테 가야 되고요. 그죠? 요 자식 요거는 얘한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접수가 안 되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의사 표현을 정확하고 빠르게 좀 해주세요. 스위치를 끄고 계셨나 보네요.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클 때는 뭘 뱉어낸다고요? 행번호를 성분값으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함수 이론하고 똑같다고요. 행번호 i가 aij의 i가 행번호 열번호,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클 때는 그냥 행번호를 성분값으로 주세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결국 A11이면 어떻게 돼? 행번호 열번호 같으니까 요거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열번호 더하기 1 해달라니까 그냥 여기는 얼마가 되고 끝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그냥 2가 되고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A12 자리죠. 그죠? 열번호가 더 크네. 그죠? 그럼 열번호에 더하기를 하라니까 여기는 3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같거나 클 때 행번호 열번호가 행번호보다 같거나 클 때는 더하기 1. 그래서 열번호에 더하기 1 요쪽 거는 다 요거 따른다는 얘기. 요쪽 거는 위에 거 요거 따라서 그냥 행번호 뱉어낼 거란 얘기죠. 성분값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읽어보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거 몇 바이 몇 행렬이죠? 네, 3바이 2 행렬이에요. 그죠? 3바이 2 행렬. 위치 번호 따고 때려 넣어서 행렬 성분값 결정해달라는 얘기예요. 특이사항 없죠? 네, 특이사항 없어요. 쌩까고 가겠습니다. 자, 활용.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 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한번 차분히 읽어봅시다. 무슨 얘기라고 이제 알아들어야 구조를 해석을 하죠.
머리 아파. 화살표가 있어요. 그죠?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연결한 도로망 일방 통행인가 봐요. 그죠? P1에서 P2 갈 수 있고 P2에서 P3 갈 수 있고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P1에서 P3는 못 가요. 그죠? P3에서 P2는 P3에서 P1으로는 갈 수 있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도로망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걸 성분으로 해서 나타내 달란 얘기예요. 그죠? 3x3 행렬로 그죠? A11, A12, A13 이렇게 될 거고요. A21, A22에 A23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1에서 1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돼요. P3는 3에서 3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나머지 두 개는 없어요. 그죠? 그럼 결국 여기는 1인데 여기는 빵빵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죠? P1에서 P1으로 가는 길이 있냐고요. 네, 그래서 빵이라고요. 얘가 네, 됐어요? 네. 이거의 의미는 뭐죠? 1에서 2로 가는 길이 있냐? 1에서 2로 가는 길, 네, 있네요. 1이고요. 그죠? 자, A13는 1에서 3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이에요. 그죠? 그죠? 자, 무슨 뜻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끝까지 가는 건 의미 없습니다. 행렬을 만들어 주세요. 요구 조건. 그죠? 딱히 의미 없고요. 밑에도 딱히 의미가 없어요. 쌩까고 갈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행렬 두 개가 서로 같아요. 아, 이것도 진짜 의미 없거든요. 그냥 각각의 성분값이 각각 일치해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A마비 이퀄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C 이퀄 2A예요. 그 다음에 4A 이퀄 4A 이퀄 3마 B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미지수 AB, 미지수 AB 식두개니까 여기서 연립하면 게임 끝나고 그거 들고 가면 식값도 결정되고 끝날 거예요. 그죠? 의미 없어요. 그냥 각각 성분 위치로 판단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수 3개야. 그죠? 미지수 3개인데 ABC 값 결정해주세요. 의미 없어요. 그냥 각각의 위치 값이 다 일치한다를 기준으로 답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특이사항은 1도 존재하지 않아요. 됐고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냥 후딱후딱 갈 거예요. 의미 없는 노가다 문제들은 시간 많으실 때 대개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 수의 범위 우리 중학교 때도 초딩 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의 범위 확장이 나타나요. 그죠? 마이너스 값짜리 나타나요. 뭐 루트 값 나타나요. 아니면 분수, 소수 이런 거 나타나요. 그거 하면 무슨 짓 했어요? 새로운 수의 범위가 정의가 되면은 그거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잖아. 그죠? 지금도 그 짓을 해야 될 게 뻔하죠. 수의 범위 확장 똑같거든요. 지금 이것도. 자, 근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초의 행렬 구조 예로 들었던 게 이거야. 그죠? 1월 제고, 2월 제고, 3월 제고, 4월 제고. 그죠? 그죠? 그러면 1월 제고, 2월 제고가 있었으면 2월 제고에서 1월 제고를 빼면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판단이 되겠지. 제고가.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요런 행렬 표현식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당연히 생기겠지. 그죠? 이건 존재 목적 자체가 그거야.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한번 다루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그게 목적이었고요. 당연히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 뭘 확인해보자. 행렬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할 건데 곱셈을 하나 안 하나 이놈들이. 안 해. 행렬의 곱셈이라는 개념, 있긴 있다. 있긴 있네요. 네. 자, 가볼게요. 그건 안 빠졌네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1월 제거, 2월 제거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그럼 재고량 더해가지고 판단해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가게 1번, 2번, 3번 행렬 만들었다 치자. 그죠? 그러면 각 가게들의 그 재고 총합 이런 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그냥 당연히 이거는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각각 성분 위치별로.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행렬을 더한다는 작업은요. 그냥 각각의 성분 위치, 일행 1열 성분, 일행 1열 성분, 일행 2열 성분, 일행 2열 성분을 각각 더하면 되겠네. 그죠? 네, 직관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빼기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빼기도 각각의 성분값 기준으로 자기 위치에서 빼기를 처리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B 두 행렬을 놓고 더해요. 그냥 이거 두 개 더해서 얼마 된 거고요? 이거 뭐야? AB
이거에 대해서 계산했네요. 자, 집어치고 결과만 봅시다. 그죠? 요거 자리 더해서 2 되고요. 자리 더해서 2 되고요. 자리 더해서 7 되고요. 자리 더해서 0 됐네요. 그죠? 각각의 성분별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주면 게임은 종료 처리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더할 건데, 그죠? 방금 전에 봤잖아.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는지, 그죠? 뭐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겠어?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죠? 어차피 행렬 A에 대해서 위치 두 개 더할 거고요. 두 개 더하는 거 더할 거고요. 뺄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환 법칙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립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죠? 결합 법칙도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한 개 더 있다 칩시다. C11에 C12, C21에 C22가 있다 칩시다. 그죠? 요거 세 개 더하면 요렇게 세 개 행렬 얘 그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얘 더해봐야 B11, C11에다 A11 더하는 상황이 돼버려. 그죠? 일행 1년 성분 덧셈이. 그죠? 그럼 이게 자리가 바뀌거나 결합하거나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죠?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내립니다. 행렬의 덧셈에서는 덧셈, 뺄셈, 실수배 요 구조에서는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무조건 다 성립이 되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숫자를 정의해요. 이거 인도 수학 뭐 이런 거 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0은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0 없었어. 나중에 추가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0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수학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행렬에서도 0이라는 개념이 있냐? 네, 있어요. 영행렬이라고. 그죠? 그리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상상 속의 그것과 동일한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성분값들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죠? 모든 성분값들이 0일 때 걔네들을 영행렬이라고 정의하고요. 근데 행렬의 구조는 이거 몇 행? 1/2 행렬이고요. 이건 2/1 행렬이고요. 2/2 행렬이고요. 2/3 행렬이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 영행렬은 형태는 다르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죠? 형태, 행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모듈이 영행렬. 당연히 어떤 행렬에다 영행렬 더하면 당연히 0이고요. 그죠? 0 빼봐야 자기 자신 그대로고요. 자기 자신 빼면 그때가 영행렬이고요. 그죠? 항등원, 역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사라져버려가지고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일단 0은 정의가 되더라. 우리가 숫자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그리고 상상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성분값이 0일 때를 영행렬이라고 하는구나. 뭐 그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가도 되죠? 자, 실수배가 무슨 뜻이에요? 곱하겠다는 얘기고요. 그죠? 실수를 곱하겠다는 얘기고 이것도 직관의 영역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직관을 벗어나는 건 미리 말씀드리면 행렬의 곱셈 말고는 다 직관의 영역 안에 있어요. 행렬의 곱셈일 때는 조금 복잡한 무언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는 그냥 니들이 상상하는 그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렬의 실수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행렬? 대문자로 표현하거든요. 행렬은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성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걔네들은 소문자로 표현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행렬 A에다가 실수 K를 곱했을 때 얘기해요. 그죠? 행렬, 그럼 예를 들어 2A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성분값들이 K배 커져요. 모든 성분값들이 2배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행렬과 행렬의 곱이랑 근데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 게 행렬과 행렬의 곱이랑 어떤 행렬에다 실수를 곱해요.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행렬과 행렬의 곱이고요. 이건 행렬에다 어떤 실수값을 곱해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배라는 표현을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렬의 곱셈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행렬이 더블 돼요. 2배. 행렬의 실수배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알겠죠? 네, 각각의 성분에 3 곱해요. 각각의 성분에 마이 곱해요. 끝이에요. 자, 2 곱하고 3 곱해나 2 곱한 거에 3 곱한 거나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없어. 직관적으로 어차피 성분값들에 각각 곱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KL 자리 바꿔도 상관없고 묶어대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것도 이거 무슨 법칙이죠?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실수배일 때는 K 곱하기 성분값 A. 그냥 어떤 행렬 A가 A, B, C, D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A에다가 K 곱해요. KA 될 거고 이건 LA 될 거고요. KA 더하기 LA가 될 거고요. 이건 다시 쓰면 K 플러스 L 묶어버리고 A라고 분배법칙 거꾸로 가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특이사항 없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실수배까지 끝났고요. 이거 무슨 짓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짓에서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냥 방정식이죠. 미지의 행렬 x를 구하세요. 미지수 x를 구하세요. 미지의 행렬 x 행렬을 구하세요. 그죠? 그럼 행렬도 결국에 뭐라 그랬고요? 수요 범위의 확장이고 수일 뿐이라 그랬고요. 그죠? 그럼 행렬 가지고도 뭐 할 수 있겠다? 방정식을 풀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미지의 행렬 x를 구하세요. 이거 넘기면 되고요. 이 항도 똑같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 범위에서 얘기하는. 덧셈 뺄셈은 숫자고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항 처리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숫자 범위에서 했던 웬만한 짓은 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방정식도 풀 수 있고. 자, 그럼 형태가 다른 행렬끼리 더하기 빼기가 돼요, 안 돼요? 형태가 다른 행렬끼리는 자리 매칭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행렬끼리는 덧셈 뺄셈이 안 돼요. 2x2 행렬하고 2x3 행렬 덧셈 뺄셈이랑 안 된다고요. 곱셈일 땐 또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죠? 자리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면 되고요. 빼면 되고요. 빼면 되고요. 똑같은 형태 맞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죠? 자, 여기도 특이사항 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입해서 정리하는 미친 짓은 절대 하면 안 될 거고요. 그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될 거예요. 그죠? 6a 플러스 3b고요.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b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4a 될 거고요. 3b, 2b 플러스 5b 될 거고요. 뭐 이젠 대입해야죠. 때려 넣고요. 때려 넣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최종 답은 2x2의 행렬 하나로 결론이 되겠네요. 그죠? 푸는 거 의미 없죠? 네. 근데 본인들은 하셔야 돼요. 행렬이라는 구조 형태 자체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봅니다. 여기는 뭐, 에이, 방정식 장난치는 거네. 그죠? 행렬 범위에서 방정식 장난 쳐주세요라는 얘기고요. 3x-a고요. 이퀄 x 플러스 4a 되고요. 마이너스 2b 돼버리겠네요. 그죠? 그럼 4a 넘어가고 2b 넘어가고 x 넘어가고 x 넘어가게 2x 잡아버리고요. 그죠? a 넘어가니까 3a 돼버리고요. 마이너스 2b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네. 3a 맞두비에서 각각 성분들 절반 쳐주면 게임은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특이사항 없어요. 여기는 완벽하게 숫자 범위의 접근 내용들이랑 일치합니다. 오, 이거는 딱 봐도 뭐예요? 무슨 짓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뭘 봤어? 행렬 가지고 방정식 풀어라는 장난질을 봤어. 그죠? 지금은 그럼 뭐야? 행렬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장난질이죠. 그죠? 기분 나빠요? 자, 여기 a 뿔 b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빼버릴 거예요. 그럼 남아가고 2a 돼버릴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2a 이퀄 뭐가 돼요? 0. a 뿔 b에서 3a 뿔 b에서 이걸 빼야 되죠. 그럼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0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행렬 a는 뭐가 돼요? 2로 나눠야 되니까 빵 2, 2빵 돼버리겠네요. 행렬 a가. 그죠? 그죠? 행렬 a가 결정됐으니까 b도 당연히 결정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끝났죠? 네. 여기는 뭐 해달란 얘기? 행렬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달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네. 보자마자 형태가 뭔지가 결정이 되면 게임은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의미 없다. 너무 쉬워요. 자,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해달래요? XA, YB 꼴로 나타내래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XA는 이 생키를 XA, YB 꼴로. 그죠? 이건 뭐가 되죠? 빵, X, X빵이 돼버리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XB의 YB, YB니까 YB 콜레이스는 마Y의 Y의 Y의 마Y 돼버리네요. 마Y 돼버리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꼬라지로. 그죠? 실수 XY 값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죠? 얼마 돼야 된다고요? XA 플러스 RB 이게 1이 돼야 된대요. 그럼 Y는 무조건 얼마예요? Y는 무조건 YL 확정이고요. 그죠? 근데 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야 된대요? X 플러스 Y 3이 돼야 된대요. 근데 Y는 마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X는 4네요. 끝났네요. 그죠? 다 따라오셨어요? 네, 딱히 의미 없어요. 쌩까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웬만하면 다 답으로 갈 수 있는 주제들을 얘기하셨을 거고요. 네, 특이사항 1도 없습니다. 솔직히 행렬 덧셈 뺄셈까지는. 잠시만요. 확인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없어요. 자, 잠시 홀드했다가 곱셈 정리 처리할게요. 잠시 홀드하고 조금만 쉴게요. 너 자라 차라리. 자, 가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주제고요.
자, 행렬의 곱셈입니다. 여기는 좀 예외 상황들이 좀 생겨요. 우리가 행렬이라는 주제를 처음 보고 뭐 실수배, 덧셈, 뺄셈, 뭐 성분값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직관의 영역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직관이 뭐야? 그냥 보면 대충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다 그거였어. 그죠? 여기는 대충 그거겠지 하고 판단하면 대충 그지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상황을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구조를 이해해야 될 부분도 조금 생기고요. 자, 순서대로 보통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요. 238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거기를 보고 오셔야 행렬의 곱셈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대요. 자, 이거 행렬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자, 이거 행렬 묶어서 이렇게 A 행렬 해버리고요. 이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B 행렬 이렇게 해봅시다. 그죠? 구조를 한번 볼게요. P 가게가 있고 Q 가게가 있대요. 그죠? 가게가 두 개가 있고요. 사야 되는 물건도 두 개가 있고요. 사는 인간도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값을 두 명이서 뭔가를 사야 돼요. 사과는 값이 몇 개 필요하고요. 사과는 값이 세 개 필요하고 사과는 을이 네 개 필요하고요. 그죠? 오렌지는 값이 세 개 필요하고 오렌지는 값은 다섯 개. 하여튼 뭐 이렇게. 그죠? 상황이 뭔진 대충 판단이 되죠. 그죠? 그죠? 자, 이 녀석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행렬이죠, 이 녀석은? 아니요, 가격 행렬이에요. 가격이잖아, 전부 다. P가게에서 사과는 얼마? 사과는 싸네요. Q가게에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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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는 어디가 더 싸고요? P가게가 더 싸요. 그죠? 그래서 사과는 Q가게가 더 이득이고요. 오렌지는 P가게가 더 이득이에요. 그죠? 뭐 등등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와, 여기 보니까 사과, 오렌지 똑같아요. 사과, 오렌지고 값을 이 상황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값이 사과, 오렌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죠? P가게에서 샀을 때, 가격 총액이 얼마 됩니까? 지불하는 금액 총액이.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값이 P가게에서 물건을 샀을 때 3개, 5개 필요하대잖아. 그죠?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거는, 이 얘기 안 했네요. 비행렬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필요한 수량이죠. 그죠? 그러면 가격 곱하기 수량을 하면 뭐가 나와요? 가격 곱하기 수량을 하면은 지불해야 될 금액이 나와요. 그죠? 그죠? 눈치를 좀 채셨어야 돼요, 이제. 그죠?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는 순간이구나, 지금 여기가. 그죠?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행렬의 곱셈 정의하면은, 아까 성분끼리 더해서 행렬의 덧셈 했고요. 성분끼리 빼가지고 행렬의 성분 했잖아요. 이렇게 뺄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1200 곱하기 3 해가지고 3600 딱 쓰고 행렬 A 곱하기 B 쓰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값이 P가게에서 구매했을 때 금액은 얼마로 계산되죠? 값이 P가게니까 사과 요거 곱하기 3개 해야 되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5개 곱하기 1000 해야지 값이 P가게에서 샀을 때 금액이 계산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요쪽 두 개의 성분을 요쪽 두 개의 성분의 순서대로 때려 곱했을 때가 결론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요쪽 두 개를 요렇게 곱했을 때의 결론은 뭐야? 을이 P가게에서 샀을 때의 금액값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죠? 그죠? 맞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어떻게 돼요? Q가게에서 값이 샀을 때의 구매 금액 총액이고요. 그죠?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을이 Q가게에서 샀을 때 구매 금액 총액일 거예요. 그죠? 뭔가 대충 눈치가 채지죠. 그죠? 행렬의 곱셈은 그냥 성분끼리 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렬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요. 행렬의 곱셈은 지금 보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행렬의 곱셈은 성분끼리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순서끼리 곱해가지고 더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라는 필연적인 결론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네. 자, 그게 행렬의 곱셈의 정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행렬의 곱셈 어떻게 정리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는 조건부터 얘기하게 되는데, 자, 여기 몇 개가 있어요? 몇 개의 행이? 여기 만약에 1행, 2행, 3행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죠? 그죠? 근데 곱셈은 어떻게 정의됐어?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 있는 성분값들을 그대로 여기에 곱해서 여기에 라인 이쪽 라인에 곱해서 요 자리가 결정되는 거야. 그죠? 방금 전에 봤듯이.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요거 개수랑 여기 있는 무슨 개수? 열 개수랑 그죠? 열의 개수랑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 곱셈이 정의가 되겠지. 그게 다르면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정의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2x2 행렬이랑 3x3 행렬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곱셈 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곱셈 메터는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덧셈이나 뺄셈에서는 3x2, 3x2 아니면 뭐 4x3, 4x3 이렇게 돼야 덧셈, 뺄셈이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곱셈은 제한 조건이 조금 다른데 걸린다고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이거 개수랑 여기 요거 개수랑 똑같아야 곱셈 정의되잖아.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 개수랑 앞에 거에서는 열 개수, 뒤에 개수는 행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곱셈이 정의가 되잖아. 그죠? 이거 헷갈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문제 풀 때도 헷갈리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미친 듯이 기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에 있는 것끼리 똑같아야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좀 편해요. 문제 풀 때는. 여기 n by n 행렬, c by d 행렬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에 있는 게 같아야. 요거 사이에 가운데. 그죠? 요게 같을 때가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헷갈리는 순간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다 보다시피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게 뭐야? 1/2 행렬이지. 1/2 행렬이고 이건 2/2 행렬이고 정의돼요, 안 돼요? 돼요. 가까이에 있는 것끼리 같으면 된다고요. 그죠? 네, 됩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결론이 있어요. 그걸 실행했을 때 나오는 행렬의 형태야.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가운데 있는 것끼리, 가까이 있는 것끼리 같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곱셈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곱셈의 행렬의 형태는 사이드 끝에 있는 거 형태가 나타나요. 그럼 이거 결국에 계산하면 뭐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하면 1/2 행렬 나타난다는 얘기죠. 사이드에 있는 1/2.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4 행렬이랑 곱하기 4/5 행렬이었다 칩시다. 그죠? 이 두 행렬을 곱했다면 뭐가 나타나요? 가운데 거 같으니까 일단 되고요. 그죠?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행렬은 3/5 행렬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당연해요. 앞으로 많이 해보게 될 거고요. 지금 곱셈 뒤로 들어가면 바로.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행렬의 곱셈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되기 위해선 가까운 게 같아야 정의되고요. 그죠? 그 행렬의 곱셈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양 사이드 두 개 묶어낸 형태의 행렬의 구조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야? 네, 계산합니다. 의미 없죠? 앞에서 보고 왔으니까 문제 뒤에서 확인하고 왔으니까 특이사항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는 여기는 뭐야? 2/1 행렬이고 여기는 1/2 행렬이에요. 그죠? 1행 2열. 그죠? 그러니까 같으니까 정의되고 결과값은 2/2 행렬. 그죠? 한 개씩 아름답게 떨어지네요. 여기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특이사항 없어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이거 뭐는 뭐 되고 뭐는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해보면 당연한 얘기들이 돼버려요. 그죠? 이거 몇 바이 몇 행렬? 2/2 행렬. 이거는 2/1 행렬.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투 같으니까 정의되는 거 맞고 2/1 행렬 될 거예요. 그죠? 2행 1열. 2/1 맞네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2/2의 2/2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고요. 2/2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네, 계산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지수법칙 우리 얘기했잖아. 숫자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그죠? 여기도 지수법칙이 그대로 또 들어옵니다. A를 연속적으로 두 개 행렬 곱해요. A제곱. 세 번 곱해요. 네 번 곱해요. N번 곱하면 N-에 A번 곱하면 그냥 지수법칙이죠. 그죠? 그 얘기했던 게 어디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행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특이사항 없어요. 지수법칙 다 오케이.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와, 근데 안 나온 거 하나 있거든요. A, B하고 N승이면은 이것도 A N승, B N승 될까요? 여기서 또 예외가 생겨요.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곱셈에서는 교환법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이따 하게 될 거거든요. 일단은 뒤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일단 얘기할게요. 자, 지수법칙도 성립.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은 다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자, 싸그리 다 해보고 출발하자. 홀드. 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야 되잖아요. 자, 출발할게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풀 수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그냥 하세요. 손이 익숙해지는 시간도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자, 홀드 출발합니다. 자, 갈게요. 자, 이거 볼게요. A 뿔 B에 A 곱하래요. 그죠? 그죠? 아까 그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그 얘기했지. 교환 법칙 돼요, 안 돼요? 뒤집는 건 안 돼요. 뒤집는 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분배 법칙은 돼요, 안 돼요? 아, 그건 돼요. 그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A 제곱에 플러스 AB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아니면 A 뿔 B 요거 두 개 계산한 다음에 행렬 곱셈 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곱셈 몇 번 해야 돼? 곱셈 한 번, 곱셈 두 번, 덧셈 한 번. 곱셈 두 번에 덧셈 한 번 해야 돼. 그죠? 그죠? 그런데 요거 더하고 난 다음에 곱하면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으로 끝나죠. 그죠? 어느 게 편할지 고민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B의 BA. 아까 얘기했듯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숫자였으면 이거 무조건 0되지. 교환법 성립하니까. AB하고 BA 똑같으니까 0돼 버릴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이거 실제로 해봤대. A 곱하기 B 계산할 땐 이렇게 되고요. B 곱하기 계산할 땐 이렇게 되는데, 혹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교환법칙 성립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A 행렬, B 행렬 곱했을 때랑 B 행렬, A 행렬 곱했을 때는 똑같은 값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해보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 AB마 BA는 0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이 문제 상황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알겠죠? 자, 의미 없네요. 일반적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AB, 2AB 교환법 성립하면 그냥 3AB 되고 끝나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왜요? 행렬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A 곱하기 B 하고 B 곱하기 A 따로 하고 더블 치고 두 개 더해요. 그런 지겨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여기도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2A 제곱에 마비 A 하지 말고 2A 마비 한 다음에 A 곱하는 게 계산량이 조금 더 적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딱 한 개만 해보고 갈 겁니다. 자, 우리는 뭐 해볼 거냐면요. 1-2번 지금 답 찾고 갈게요. 풀고 갑니다. 드릴게요. 그러면 자, 잘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 곱할 때 어떻게 간다고요? 요렇게 곱해서 요 자리. 그죠? 그럼 2하고 마사니까 마투 되고요. 그죠? 요렇게 곱해서 요 자리. 그죠? 그럼 2빵 1이네요. 마일 곱하니까. 그죠?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두 번째. 1행 여기 1열 요 자리 2 곱하기 1 마일 곱하기 4 그러니까 마투 두 개 더 해야 되니까 아까 가격 수량했을 때 그 상황이라고요. 자, 여기는 2 곱하기 빵 마일 곱하기 마일이니까 뿔1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2A이고요 2A에 뿔 12 2A 곱하기 1 3 곱하기 4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자리는 2A 곱하기 빵, 요거 곱하기 요거 마3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게 얘랑 똑같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B뽀로가 1 되려면 B는 마4 이렇게 될 거고요. 2A 뿔 12이 마12 되려면 A는 마1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마3 되려면 3마 C니까 C는 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요거 두 개 곱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곱하죠. 순서대로. 그죠? 네, 그래서 2A 곱하기 1, 3 곱하기 4.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요거 두 개 곱하는 상황. 자, 초록 여기고요. A11 성분. 그죠? 여기는 요거랑 요거가 요 자리고요. 요거랑 순서대로. 요거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순서대로잖아요. 자, 여기 단순 계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몇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1by 1행 2열, 1by 2행렬이고 이게 2by 2행렬이잖아요. 그죠? 결로가 가운데 거 똑같을 때 정의되고 양 사이드 끝으로 그럼 1by 2로 정의될 거라 그랬잖아요. 1행 2열. 그죠? 그럼 여기 자리 몇 개? 2개.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1행 2열, 1행 2열.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요거 1행 1열. 순서대로 곱할 거라고. 1 곱하기 1, 2 곱하기 4, 8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9가 될 거고요. 그죠? 자, 여기 1행 2열. 이렇게 되죠. 1by 0이고 맛도에 뚜니까 여긴 마사 될 거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분히 따라가 봐야 돼요. 위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오케이?
일행 1열 A11 성분, 일행 2열 A12 성분. 네? 가까이 있는 곳끼리 똑같아야 곱셈이 정의가 되고요.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고요. 그 결과값으로 사이드 끝에 있는 1/2가 나온다고요. 자, 여기 두 번째 것도 잠깐 6번도 봅시다. 이거 뭐죠? 일행 2열 1/2고요. 그죠? 여기는 2/2고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겼냐? 하지만 똑같네. 이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2/2고요. 여기는 2/1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똑같으니까 오케이. 2/1, 2행 1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2행 1열이니까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이렇게 1 곱하기 2, 3 곱하기 0이니까 2 들어오고 끝나고요. 그죠? 요거 밑에 거 요거 4, 2, 8, 0이니까 8 되고 끝난다는 얘기고요. 네? 새끼 안 하면 때리겠네 아주. 자, 해드릴게요. 자, 9번도 볼게요. 자, 이 녀석도 어떻게 되고요? 뚜뚜뚜뚜니까 뚜뚜 생겨요. 그죠? 그건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했을 때 A 여기가 무슨 자리? 1, 2 자리, 1 자리. 일행 1열. 그죠? 2 곱하기 1, 2 곱하기 0이니까 여기 2 될 거고요. 그죠? 요거랑 요거 마일이고 뿔투니까 1 되겠네요. 그냥.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죠? 밑에는. 그죠? 그럼 2는 4 끝이고요. 그죠? 요거랑 요거죠? 요거랑 요거 마지막. 그러면 맞두에 4니까 뿔투 될 거고요. 그죠? 됐어요? 다 따라왔어요? 갑시다. 다시 출발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게임 끝났죠? 그죠? 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행렬에서 거듭 제곱 지수 법칙도 그냥 다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 법칙 필요한 A의 n승, B의 n승 케이스 빼고는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A의 16승 구하래요. 이거 A 16승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이거 없어요. 16승은 어떻게 구해요? 그럼 어떻게? 규칙성이 생긴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죠? 규칙성이 생기고 A가 이거고요. A의 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1빵에 뚜원이고요. 1빵에 뚜원이고요. 그럼 A제곱은 얼마? 1 끝이고요. 1빵 빵 1빵이고요. 2은 2 4고요. 2빵 1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죠? 그죠? 자, A3는 어떻게 되죠? A3는 1빵에 뽀 1에다가 A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1빵 투원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또 어떻게? 이렇게 또 1, 이렇게 또 빵, 이렇게 6 되고요. 이렇게 1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자, 대충 눈치를 채셔야 돼요. 1, 이게 A1이잖아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나머지 1빵 1, 1빵 1, 1빵 1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A 10승, 16승도 1빵 1은 다 똑같을 거고요. 그죠? 그죠? 2일 때 4, 3일 때 6이니까 16일 때 썰이 2 되겠네요. 그죠? 게임 끝났죠? 그죠? 네, 규칙성을 찾아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기분 나쁘면 하나 더 해보시던가 4승을. 알겠어요? 밑에 연습 문제 얼마든지 많습니다. 알겠죠? 왜요? 말을 하세요. 이렇게 땡글땡글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 제일 무섭다 그랬어 안 그랬어? 말을 해 이 새끼야 차라리. 어? 2일 때 4 되고 3일 때 6 되잖아요. 더블 되잖아요. 예,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죠? 자, 뭐가 됐건 하나 더 봅니다. A의 1승이고요. 그죠? A의 2승이면 빵이의 빵이잖아요. 빵이의 빵이를 곱해버립니다. 그럼 A2가 나올 거, A2가 아니라 A제곱이죠. A제곱이 나올 거고요. A제곱 얼마죠? 빵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4네. 이거에 빵이네. 그 다음에 이거에 4네. 빵사 나오네. 그죠? 자, 빵사고요. 3승은 어떻게 되나요? 빵사에 빵투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 나오죠? 빵 6일까요? 8인데요. 8이고요. 빵이고요. 8인데요. 이게 뭐고요? 3이고요. A 3승이고요. 그죠? 네.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건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 하나 더 할게요. 빵투에 빵투 하나 더 해볼게요. 빵투. 자, 여긴 얼마 나오죠? 그러면 빵이고요. 그죠? 8이 16 나오고요. 그죠? 여긴 얼마? 빵이고요. 8이 16 나오네요. 됐네요. 이게 A 4승이에요. 그죠? 대충 끝났죠? 못 찾으셨어요, 혹시?
A 1승일 땐 2인데 A의 2승일 땐 여기가 2의 2승, 여기는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가버리죠. 그죠? 그러면 A의 썰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A의 썰이는 빵 2의 30승, 빵 2의 30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접수 되셨습니까? 네, 접수되셨어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곱셈을 처음에 정의했을 때 얘기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니네. 하나 더 있나? 아니죠. 자, 그거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더 퍼펙트하게 아름답게 이해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결국에 가격에다 수량을 곱하면 뭐가 나올 거다? 구매 금액이 나올 거다. 그죠? 네, 특이사항 별로 없어요. 지불한 금액의 합과 을이 P가게 Q가게에서 각각의 가게에서 갑 을이 PQ 두 가게에서 샀을 때 금액이 바로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개 곱해버리면. 그죠? 아, 이게 행렬의 의미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렬의 곱셈의 의미였구나. 그죠? 데이터를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 자, 그래서 A 곱하기 B 하면 그냥 뭐 나와요? 가격하고 수량을 곱하면 구매 금액 총액 행렬이 나오게 되더라. 그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됐고요. 밑에 것도 특이사항 없이 그대로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아까 확인했듯이 뭐는 정의가 안 된다 그랬어요. 행렬의 곱셈은 조금 좀 삐꾸나는 부분들이 좀 생겨요. 직관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약간의 에러가 생기는 포인트들이 생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환법 성립 안 해요.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해요. 그럼 성립하는 케이스가 있긴 한다는 얘기고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환법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해봅니다. 이렇게 보여드려. A, B 행렬 두 개 놓고 A 곱하기 B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예를 보긴 봤죠. 실제로 A 곱하기 B, B 곱하기가 같아지지 않는 걸. 그죠? 원래는 행렬에서 이거 증명을 굉장히 엄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그거 증명 별로 안 해요. 그냥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고 땡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로 해보니까 여기는 빵 행렬 나오는데 여기는 빵 아닌 애드가 있어요. AB하고 BA가 일치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냥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교환법 성립 안 하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앞에 거 두 개 곱한 다음에 C 곱하나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하나.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확인합니까? 실제로 해요. 실제로 해가지고 증명할 거거든요. 이 뒤에 증명도 안 해주고 넘어가네. 양명업 양심없는 새끼들이. 예. 양심 없네. 이거 안 해주네. 예. 실제로 써놓고 해보면 계산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덧셈 뺄셈일 때 아까는 자리니까 아무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죠? 여기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A, B, C 세 개 행렬 놓고 A1, A2, A3, A4 이렇게 놓고요. 이거 그냥 A 행렬이라고 놓으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1, B2, B3, B4 B 행렬 놓으면 될 거고요. C 행렬 놓으면 될 거고요.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이거 해보면 다 성립해요. 실제로 증명이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는 건 솔직히 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합법이 성립하고요. 부묘법칙도 성립하고요. 순서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죠? 대신 어떻게, 뭐 일단 넘어갑니다. 실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수배를 A한테 던져주건, 실수배를 A한테 던져주건, 아니면 B한테 던져주건, 결국에 최종 결과값 KB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퀄 얘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여기에요. 요 밑에 박스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뭐가 성립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문제가 개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안 해요. 교환법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왜요? AB제곱이 A제곱 B제곱으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AB 곱하기 AB 상황이었잖아. AB제곱은. 그죠? 그런데 교환법 성립해서 A하고 B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제곱 B제곱으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교환법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자리를 못 바꿔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행렬 A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랑 같지 않아요. AB제곱은 ABAB고요. ABAB로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건 가능해요. 이거 곱해서 얘 곱하나,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 두 개 곱하나, 이거 세 개 곱해서 이거 하나 곱하나. 결합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뒤집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냥 전개 어떻게 했었어요? Fb의 제곱은 A제곱의 2AB의 뿔B 제곱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A 뿔B의 제곱일 때
이거 전개하면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더하기 ab랑 그죠? 더하기 ab랑 더하기 ba 이걸 묶어가지고 또 ab라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죠? 근데 이게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 이거는 이렇게 못 쓰고요. 이렇게 길게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돼요. 그죠?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도 이어지게 되죠. AB하고 BA 똑같으니까 여기는 아니네. AB이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일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합차 공식도 어떻게 합차는 원래 이거 지워지죠. 똑같을 때는 숫자일 때는. 근데 이게 못 지워지잖아. 그죠? 왜? 행렬에서는 교환법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합차 공식이 이렇게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알겠습니까? 자,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방정식 할 때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x마 곱하기 x마 3은 이건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무조건 0이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무조건 0.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가 0이에요. x 이퀄 2, 얘가 0이에요. x 이퀄 3 이렇게 근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두 개를 곱해서 영행렬이 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지 않아요. 영행렬이 아닌 두 개를 곱해도 0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줍니다. 여기에 이거 영행렬 아니고요. 이것도 영행렬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곱하면 영행렬이 돼버려요. 0이 아닌 어떤 거 두 개 행렬을 곱해도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또 있어요. 그럼 이것도 성립하네요? 어떤 행렬 A에다 영행렬 곱하면 이거 영행렬이 안 되는 케이스도 생겨요? 그건 아니에요. 행렬이 영행렬이면 모든 성분이 다 0이니까 어떤 게 있어도 무조건 다 0 돼버리거든요. A행렬에서. 그래서 영행렬을 어떤 행렬에 곱해요? 그건 그냥 무조건 영행렬이 맞아요. 영행렬이 아닌 예외는 뭐냐면요. 영행렬이 아닌 두 개의 행렬을 곱해도 영행렬이 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건 실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지같이 헷갈리게 될 거고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들을 요 위에서 정리됐던 어떤 거 행렬의 고스름에서 특이 성질 생기는 요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요것 때문에 이것도 성립을 안 하거든요. A가 영행렬이 아니라면 여기에면 B 이퀄 C도 성립하지 않아요. A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AB-AC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분배법칙은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B마 C는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B 이퀄 C가 아니어도 이게 영행렬 방금 전에 얘기하고 똑같은 행렬이거든요. 어떤 두 개의 행렬 덩어리를 곱했을 때 영렬이 된다고 얘도 0이 되고 얘가 0이 되거나 얘도 0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그럼 B 이퀄 C가 아니어도 영행렬이 아니어도 성립한다고요. B 이퀄 C가 아니어도 성립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행렬이 조금 달라요.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수계산하고 많이 비슷하긴 한데요. 차이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럼 문제는 어디서 항상 나오겠어요? 차이들에서 나오죠.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일반적인 수의 연산 구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구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진짜 절반은 쓰러지고 있고 자 구조 갈게요.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그죠? A 곱하기 B에 A 곱하기 C예요. 그죠? 방법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뭐 그닥 없어요. 굳이 뭐 하자면 여기 A하고 어떻게 해요? 분배법칙은 성립하니까 그죠? 분배법칙은 성립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덧셈 한 번, 실수배 한 번, 곱셈 한 번 이렇게 끝나요. 그죠? 여기는 곱셈 한 번, 곱셈 두 번, 실셈 한 번, 실수배 한 번. 그죠? 뭐가 판단할지는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부터 하고 갑니다. AB에 AC고요. 마이너스 CB에 이거 순서 뒤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무조건 순서대로 써줘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AB 돼버릴 거고 플러스 CA 돼버릴 거고 플러스 CB 돼버릴 거예요. 그죠? 그럼 뿔 CB, 마 CB 지워지고요. AB 지워지고요. AC하고 CA는 지워져요? 못 지워져요? 아이고 못 지워져요. 이거는 교환법 성립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AC, CA 계산하고 더해줘요. 상황으로 최종 답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만족시키는 행렬 X. 방정식이죠? 아까 덧셈 범위, 뺄셈 범위, 실수배 정리했을 때 방정식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역행렬을 안 배우기 때문에 뭔가 막 하드하게 어려운 건 안 나올 거고요. X 이퀄 뭐예요? ABA 마이너스 ABB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ABA 마이너스 AB제곱 ABB 써줘야 돼요. 순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AB 똑같고 여기 AB 똑같네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요? 묶어서 하는 게 편해요. A, B 한 다음에 어떻게 A, 마 B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죠? 그냥 하려면 이거 곱셈 몇 번 해야 돼? 한, 둘, 셋, 넷. 곱셈 네 번에 빼기 한 번이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곱셈 두 번에 빼기 한 번. 곱셈 세 번에 거기서 거기네. 아이씨.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대신 어떻게 와 뒤집고 지 맘대로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교환법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솔직히 이게 딱 기어 나올 문제거든요.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맞으라고 내는 문제에 가깝고요, 솔직히. 자, 이거 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이생키가 이생키를 만족시키는 XY 조건 결정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환법칙 성립해야 이게 되죠. 그죠? AB 더하기 BA를 또 AB라고 쓸 수 있어야 이걸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게 되잖아. 그죠? 그럼 식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 사실은 뭐 검증해달라는 얘기야? 요 A 행렬, B 행렬 가지고 AB 행렬 곱한 거랑 BA 행렬 곱한 게 똑같아지게 XY 세팅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곱셈 두 번 하고요. 양쪽 이퀄 놓고 성분값 일일이 비교하면 게임 끝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휴. 자, AB는 어떻게 되고요? 1 플러스 2y가 되고요. 그죠? 그죠? 자, A 곱하기 B 행렬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BA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이거니까 1뿔 2y가 돼요. 아, 똑같네. 1뿔 2y 돼버리네. 아니네. 잠깐. BA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해야 되죠? 이거 곱하기 이거. 그죠? 아니, 쓰자, 이거. 여기에다 1, 2, 2, 3. B 곱하기 A 행렬. 이거 곱하기 이거 해야 돼요. 그죠? 나도 헷갈리는데 니들은 더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써줬고요. 여긴 어떻게 돼요? 1뿔 2x 돼버려요. 1뿔 2x. 맞습니까? 자, 여긴 어떻게 되고요? 2 더하기 3x 돼버립니다. 2 더하기 3x 돼버리고요. 그죠? 끝났네요. 그럼 이거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되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됐고요. 자, 중요한 건 그거야. 실제 계산은 어떻게든 연습하다 보면 되게 될 거고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구조 해석을 안 되면. 그죠? 이거 다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실제로 다 계산하고 A 뿔 B 제곱한 다음에 A제곱, 2AB, B제곱 이거 다 계산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미친 짓이야. 이게 똑같아지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뭐밖에 없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정 케이스로 XY 값을 세팅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 밑에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또 뭐야? 이것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성립하게 세팅해달라는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얘기는 많지만 이야기는 길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됐고요. 다음은 죽어요. 안 죽어 임마. 15분 남았어. 자,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잠시. 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분수라는 거 초딩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단위 분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뭐였죠? 느낌은 알아요. 느낌 말고 정확한 정의. 초딩 때 얘기했던 단위 분수가 뭐야, 이 자식아? 저이씨 초딩 졸업.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초딩을 졸업을 그냥 시켜주면 안 돼. 졸업 시험을 보고 합격한 애들만 졸업을 시켜야 돼. 망해야 돼요, 민국. 그럼 초딩 12년 차가 생길 거야. 그죠? 초딩을 6년째 졸업, 12년째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저 초딩 12학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중학교 8학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중학교를 졸업을 못해서. 자, 갑니다. 죄송합니다. 단위 분수가 뭐라고 그래서? 분자가 1인 걸 단위 분수라 그래요. 분자가 1인 거. 3분의 1 단위 분수, 4분의 1 단위 분수. 3분의 1이 3개 있으면 1 돼요. 4분의 1이 4개 있으면 1 돼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는 방금 전에 뭐에 대한 정체를 해결했고요. 영행렬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방금 전은 아니고 조금 전에 해결했어요. 그죠? 그럼 행렬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0이라는 걸 정의를 한 거잖아. 영행렬이라는 거는. 그죠? 그럼 행렬에 대해서 1이라는 것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인간적으로? 하자. 하고 싶어 해줘. 제발 좀 새끼야. 네, 하고 싶어요. 그죠? 미친듯이 하고 싶죠. 그죠? 영행렬 정의했으니까 행렬에서 1이라는 역할을 하는 새끼를 정의를 하고 싶어. 그죠? 네. 와, 그럼 그 새끼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1이라는 새끼의 정의가 뭐야? 어떤 수에다가 1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새끼야. 그죠? 네. 그죠? 그죠? 소수.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새끼. 그걸 뭐라고 불러? 일이라고 불렀던 거야. 일에 대한 의문을 지금 조금 가져야 되거든요. 일의 역할은 뭐야? 곱해도 자기 자신 나오는 새끼야. 그죠? 네. 아, 그럼 이거 우리 이거 행렬에서 일이라고 해봅시다. 일이잖아. 일이니까 일이겠지 뭐. 그죠? 네.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일. 그죠? 저기 여기다 어떻게 A, B, C, D 할까요? 그냥 숫자로 갑시다. 그냥. 여기 1, 2, 3, 4 가보죠. 1, 2, 3, 4. 자, 행렬 곱했어. 그죠? 와, 씨. 안 나오네? 그죠? 자기 자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일이라는 녀석의 핵심적인 의미는 곱해서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게 하는 자식이 일이야. 그죠? 그러면 얘를 행렬해서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안 되네. 빌어먹을. 그죠? 그럼 어떻게? 똑같은 애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1명 0일. 네, 1빵1 나오면 어떻게 돼요? 1, 2, 3, 4. 이 새끼야. 그죠?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가 행렬에서 일의 역할을 하는 새끼야. 그래서 그 새끼를 뭐라고 부르고 해요?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앞으로는 2라고 쓰기로 합니다. 왜 2라고 쓰기로 해요? 행렬은 단위 행렬은 행렬의 형태 자체가 겁나 많아. 그죠? 2x2, 3x3, 4x4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걔를 뭐 일행렬이라고 부를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단위 행렬. 무슨 짓을 하는 자식? 숫자 범위에서 일의 역할을 하는 그 새끼를 앞으로는 뭐라고 부르기로 하죠?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기호는 A, B, C, D, E 대문자를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2x2일 때 단위 행렬은 이건데 3x3일 땐 어떻게? 핵심은 뭐였어? 대각선이 다 1이고 나머지가 빵인 자식들이 단위 행렬이야. 일의 역할을 하는 자식.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응? 뭐 이렇게요? 이렇게 1 빵빵? 해봐라 이 자식아. 되나? 2 돼버리는데. 됐냐? 뭐가 아니오야? 됐잖아. 2 돼버리잖아. 1, 2, 3, 4 해야 되는데 곱하면 2 돼버리잖아. 여기 빵1 빵이 빵1 1빵이면 뭐? 뒤집어지죠. 위치가 바뀌겠지. 솔직히 이것도 있어. 행렬의 형태에서 이거의 의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다 사라졌어. 의문 가지지 마. 없어졌거든요. 없어 하지 마. 자, 그냥 뭐라고요? 단위 행렬은 누구의 역할을 한다? 숫자 범위에서 1의 역할을 하고요. 그죠? 그 자식은 앞으로 뭐라고 불러요? 대문자 2로 쓰기로 해요. 그죠? 왜요? 형태가 여러 개가 2x2, 3x3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떻게? 단위 행렬은 어디서만 정의돼요?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돼요. 행개수, 열개수가 똑같을 때만. 알겠습니까? 자, 끝. 자, 그런데 어떻게? 1, 2, 3, 4에다 뭐 했었죠? 1, 2, 3, 4에다가 단위 행렬 2를 곱하는 거 했었어요. 그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1빵, 빵1 이렇게 한번 해볼까? 1, 2, 3, 4. 오씨, 뭐야 이거? 원래 교환법 성립 안 한다 그랬잖아. 지금 방금 뭐 한 거야? 이거는 A 곱하기 2 한 거고요. 이거는 2 곱하기 A 한 거잖아. 그죠? 근데 똑같네? 특이하게 얘만 그렇게 된 건가? 아니요. 단위 행렬일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적같지, 그죠? 행렬이 그지 같은 게 예외 상황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단위 행렬일 때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 그 이상의 뭔가 설명을 하질 않아요. 돼요. 끝이에요. 어차피 1 곱하는 거기 때문에 뒤집어서 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행렬의 곱선에서는 교환법 성립하지 않는데 단위 행렬일 때는 얼마든지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어나는 일. 1 곱하기 1 하면 당연히 1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성립해요. 2, 3승 해봐야 2 되고요. 4승 해봐야 2 되고요. n승 해봐야 2가 돼요. 거듭 제곱은 무조건 1 아무리 곱해도 1 되는 거 여기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의미 없고요. 2야. 요거는 9이야. 얘는 그냥 2야. 얘는 4이야. 8이 마팔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대수범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성립한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기분 나쁘시면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증명은 거의 대부분 기분 나쁘면 해보든가요. 알겠어요? 기분 나쁘면 대학 가서 다시 보세요. 이거 배우게 됩니다.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행렬. 공대 가시면 얼마든지 요거 가지고 책 한 권이 새로 나와요. 매트릭스 가지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 거예요. 우와 이거에서 많이 본 새끼 아니에요 이거? 네, 1단원에서. 그죠? 그죠? 되게 반갑죠? 아니요. 반갑잖아. 반가운 애잖아. 많이 봤던 애잖아. 자, 봤던 애로 가공 처리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죠? 그죠? 아씨, 이거 A 대신에 미지수 X 이 자식아. 그럼 이거는 X 3승의 뿌리에. 그죠? 어? 네, 이거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교환법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걸 구하라 라는 얘기는 이거 3승에다가 이거 1이죠. 1 대신 못 써야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단위 행렬 써야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풀어라 라고 얘기는 A 3승에 뿔 2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A 3승은 3번 곱하면 되고요. 거기다 단위 행렬 1빵 빵1을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쉬워졌어요? 뭐가요? 뭐가 쉬워요? 앞에보다. 단위 행렬 나와서 반가워요? 어? 단위 행렬이 교환법 성립하니까 똑같아지니까 쉬워지죠. 그러네요. 착각이거든요. 단위 행렬 때문에 2배쯤 어려워지거든요. 뒤에 가서 문제 보다 보면 알 거예요. 행렬 파트가 그 순열조합 파트하고 비슷하게 이론할 때는 그냥 뭐 괜찮네 그러다가 문제 풀다가 그지 되는 파트가 여기에요. 자 뭐가 됐건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아름답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죠? 그냥 하면 돼요. 이것도 그냥 이건 뭐가 되고요? A 3승 마 2 될 거고요. 이건 A 제곱의 마 2 될 거야. 그죠? 합차 공식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럼 A 3승의 마 A 제곱의 끝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굳이 간단하게 해보자면 A 제곱의 A 마 2 이렇게 풀면은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오케이? 왜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단위 행렬하고 어떤 행렬 하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2개 이상 행렬이 기어 들어와요. 교환법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의 삽질들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 거야. 아무리 멍 때리는 표정 보고 있어. 그냥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어? 자, 이제 안 무서워, 자식아. 처음에는 진짜 되게,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멍 표정. 근데 지금은 안 무서워. 그냥 갈 거야. 자, 뭐 하재요? 네, 100제곱 하재요. 그죠? 이거 되겠어, 이거? 네. 아니야, 안 돼. 100번을 어떻게 해. 되니까 써는 거 아니에요? 물론, 된다는 근거는 뭐야? 뭔가 간단하게 아름다워지는 부분이 생길 거란 얘기야. 그죠? 자, 그 아름다워지는 부분이 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A 이거 끝났고요. A 제곱 확인해 봅니다. 27의 마일 마삼 27의 마일 마삼. 자, A 제곱이에요. 그죠? 4 마7 마3 되고요. 그죠? 7이 10. 숫자가 왜 이렇게 커지고 7을 마7이고요. 그죠? 짜증나. 1인가? 1, 여기 얼마냐? 2. 자, 이게 A 제곱이고요. 그죠? 이게 A 제곱. 그죠? 자, 3승 한 번 더 갑시다. 2, 7에 마일, 마3. 참. 얼마죠? 마6에 뿔7, 1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21에 플러스 21, 빵이네요. 오, 꿈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죠? 2에 0이네요. 7, 마6. 와, 씨. 겁나 아름다워졌어. 3승이 뭐가 되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앞에서 방학할 때, 그죠? 존나 고마워졌어요. 3승이 얼마가 돼버렸어요? 단위 행렬 1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럼 A100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A100은 A3의 3, 3승이고요. 곱하기 A예요. 근데 이게 단위 행렬이니까 아무리 곱해봐야 1이고요. 그냥 이게 답이네요. 그죠? 네. 종료. 안녕히 계세요. 자, 이씨, 잠깐만요. 너 옥상으로 따라와, 너. 애가 쓰러져서 와, 맨날, 상태가. 자, 뭐가 됐건 고생하셨고요. 토요일날 하면 안 돼요?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은 좀 그지 같은 상황들을 부딪히게 될 거거든요. 좌절하지 말고 답 보세요. 좌절하지 말고 답 보시고요. 요 파트가 좀 그래요. 욕을 하면서 보는 파트예요. 문제가 조금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조금 나타날 거예요. 뒤에 가다 보면 너무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니네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나마 니네는 쉬운 거예요. 아름다운 수업을 들어서 좀 쉽게 진행이 될 거고요.
분노가 치밀더라도 그냥 참고 가세요.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끊어냈네요. 10시 전까지는. 그러게요. 네, 종료 처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렬은 여기까지.